기미와 검버섯, 이제 집에서 해결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35년간 피부과 전문의로 일해온 이혜숙 박사입니다. 그동안 진료실에서 수없이 들어온 질문이 있는데요. 선생님, 이 기미 언제쯤 좋아질까요? 검버섯이 자꾸 늘어나는데 방법이 없나요? 라는 말씀들이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40세 이상 여성의 90% 이상이 얼굴의 색소 침착을 경험하고 계세요. 남성분들도 60세 이후엔 80% 이상이 검버섯을 가지고 계시죠. 저 역시 40대 중반 무렵 갑작스럽게 생긴 기미 때문에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상 제 얼굴에 생긴 기미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연구를 했고 직접 시행착오를 겪으며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방법이에요. 오늘 25분 동안 함께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먼저 기미와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 정확히 알아보고 현재 치료법들이 왜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천연 성분을 이용한 실제 해결책과 생활관리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치료법, 왜 계속 재발할까요? 본격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시도해 보셨던 치료법들이 왜 만족스럽지 못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레이저 치료의 아쉬운 점. 많은 분들이 레이저 치료를 받으셨을 텐데요. IPL이나 피코레이저 같은 치료들이 분명 즉각적인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60%, 70%가 다시 재발한다는 게 문제죠. 왜 그럴까요? 레이저는 이미 만들어진 색소는 없앨 수 있지만 색소를 계속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마치 잡초를 뿌리째 뽑지 않고 보이는 부분만 잘라내는 것과 같아요. 더 안타까운 건 레이저 후 관리를 잘못하면 오히려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도 30% 정도 된다는 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멜라닌이 많은 피부에서는 이런 위험이 더 높고요. 미백 크림의 한계. 하이드로퀴논이나 트레티노인 같은 미백 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용하는 동안에는 효과가 있지만 중단하면 대부분 원래대로 돌아가죠. 더 심각한 건 하이드로퀴논을 너무 오래 사용하면 외인성황 깔병이라는 부작용으로 오히려 피부가 더 검게 변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케미컬 필링과 인터넷 정보의 위험성. 화학적 박피도 일시적 효과는 있지만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서 장기적으로는 더 예민한 피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자연 치료법을 찾게 되는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레몬을 직접 바르거나 베이킹 소다를 사용하다가 피부가 상해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다면 근본적이면서도 안전한 해결책은 없을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의 핵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기미와 검버섯, 왜 생기는 걸까요?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해요.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과정. 우리 피부에서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티로신이라는 성분이 티로시나제라는 효소의 작용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멜라닌이 돼요. 정상 상태에서는 이 과정이 균형 있게 조절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호르몬 변화의 영향.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멜라닌 생성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에스트로겐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폐경기에 이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여러 문제가 생겨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멜라닌 생성 신호가 강해지고 염증이 늘어나며 활성산소도 증가하게 됩니다. 피부 구조의 변화.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표피와 진피를 연결하는 부분에도 중요한 변화가 생겨요. 젊을 때는 이 부위가 물결 모양으로 굴곡져 있어서 영양 공급이 원활한데
나이가 들면서 평평해지면서 색소세포가 영양 부족과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되죠. 자외선 손상의 누적. 자외선에 의한 DNA 손상이 계속 쌓이면서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작동해요. 그런데 젊을 때는 손상된 DNA를 빠르게 복구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복구 능력이 떨어지면서 색소 생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만성 염증의 악순환. 가장 중요한 건 만성적인 미세염증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서 색소세포를 계속 자극하게 되죠. 이렇게 염증과 색소 생성의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후성 유전학적 변화. 최근에는 유전자 발현 패턴의 변화도 중요하다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DNA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패턴이 변하면서 색소 관련 유전자들이 비정상적으로 활발해지는 거죠. 이런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면 왜 단순한 치료법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정말 효과가 있는 해결책을 알아볼까요? 과학이 증명한 천연 해결책. 이제 정말 효과가 있으면서도 안전한 천연 성분들의 놀라운 능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식초의 숨겨진 능력. 사과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이 가진 효능은 생각보다 훨씬 대단해요. 첫째, 색소 생성 억제 효과입니다. 2020년 화장품 피부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아세트산이 멜라닌을 만드는 핵심 효소인 티로시나제의 활동을 억제한다는 게 확인됐어요. 이는 2% 농도의 사과식초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효과예요. 둘째, 자연스러운 각질 제거입니다. 약산성 성질이 죽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서 새로운 피부가 나타나도록 도와줘요. 셋째, 염증 억제 효과도 있어요. 아세트산이 염증 반응의 핵심 경로를 차단해서 염증성 물질의 분비를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넷째, 피부 환경 개선이에요. 건강한 피부의 pH로 조절해서 좋은 세균은 늘리고 나쁜 세균은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토마토 라이코펜의 놀라운 효과.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40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항산화 효과는 라이코펜의 특별한 분자 구조가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요. 비타민 E보다 100배, 베타카로틴보다 2배 높은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유전자 조절 라이코펜이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유전자들을 활성화시켜요. 특히 SOD,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같은 강력한 항산화 효소들의 활동을 늘려주죠. 콜라겐 보호 자외선으로 인한 콜라겐 분해를 막아주면서 동시에 새로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요. 색소 생성 차단 라이코펜이 색소세포 내부의 신호 전달 체계를 조절해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전사인자의 활동을 떨어뜨려요. 두 성분의 환상적인 궁합. 정말 흥미로운 건 이 두 성분을 함께 사용했을 때의 상승 효과예요. 흡수율 증가 산성 환경에서 라이코펜의 생체 이용률이 35배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어요. 이는 산성 조건에서 라이코펜의 분자 구조가 더 안정해지기 때문이에요. 침투력 향상 아세트산이 각질층을 일시적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서 라이코펜의 피부 침투를 도와줘요. 자극 완화 토마토의 천연 성분. 당분과 각종 성분들이 아세트산의 강한 자극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완충제 역할을 해요. 토마토에 추가로 들어있는 보너스 성분은 뭐가 있을까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외에도 비타민C, 클로로겐산, 루틴 같은 유용한 성분들이 풍부해요. 사과식초에도 클로로겐산과 카테킨 같은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어서 추가적인 효과를 제공하죠. 이렇게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성분들을 어떻게 실제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 만드는 완벽한 레시피. 이제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 선택의 핵심 포인트. 사과식초 고르기. 아세트산 함량이 4%에서 6%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더 높으면 너무 자극적이고 더 낮으면 효과가 미미해요. 마더라고 불리는 침전물이 있는 미역과 제품이 좋아요. 여기에 유익한 세균과 효소들이 들어있거든요. 가능하면 유기농 인증 제품으로 선택하세요. 토마토 선택하기. 80% 정도 익은 토마토가 라이코펜 함량이 최고예요. 방울토마토나 산토마토가 일반 토마토보다 라이코펜이 2배에서 3배 많아요. 유기농 토마토면 더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최고의 효과를 위한 제조법. 1단계 토마토 전처리. 토마토를 80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2분에서 3분간 살짝 데치면 세포벽이 부서지면서 라이코펜 추출이 30% 증가해요. 데친 후에는 바로 찬물에 담가서 비타민C 손실을 막아주세요. 2단계 효과적인 추출. 토마토를 으깨거나 갈 때 레몬즙 몇 방울을 넣으면 천연효소 작용으로 유효 성분 추출이 더 완벽해져요. 3단계 최적 비율 찾기. 토마토즙 1과 사과식초 2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하지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1대 1.5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조절해 보세요. 이때 최종 혼합액의 pH가 3.2에서 3.8 정도가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이 범위에서 각질 제거 효과는 최대화되면서 자극은 최소화됩니다. 4단계 보관과 사용. 혼합한 후에는 어두운 곳에서 24시간 이내에 사용하세요. 오래 보관하려면 소량씩 얼음틀에 나누어 얼려두는 방법도 있어요.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용법. 기본 적용법 화장솜에 충분히 적신 후 김이나 검버섯 부위에 5분간 가볍게 올려두세요. 처음에는 3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게 좋아요. 이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1분에서 2분간 찜질하면 모공이 열리면서 흡수율이 15%에서 최대 20%까지 증가해요. 단계별 적용해서 1주차에는 5분, 2주차에는 8분, 3주차부터는 10분으로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가세요. 피부 타입별 맞춤법. 건성 피부는 토마토즙 비율을 약간 높여서 보습 효과를 강화하세요. 지성 피부는 사과식초 비율을 조금 높여서 유분 조절 효과를 늘리세요. 생활 속 완벽 관리법. 외부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몸 안에서부터 근본적으로 관리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먹는 것부터 바꿔보세요. 색소 생성을 막는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글루타치온이 풍부한 아스파라거스, 아보카도는 멜라닌 생성 과정을 중간에 차단해요. 나이아시나마이드가 들어있는 버섯류, 견과류는 색소가 피부 표면으로 올라오는 걸 막아줘요. 레스베라트롤이 많은 적포도, 블루베리는 세포 노화를 방지해서 전체적인 피부 건강을 개선해요. 염증을 줄이는 음식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은 EPA와 DHA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좋은 재료입니다. 또한 강황가루는 커큐민 성분이 염증 반응의 핵심 경로를 차단해요. 양파와 녹차는 퀘르세틴이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해서 염증을 줄여줘요. 라이코펜 흡수를 늘리는 팁은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과 함께 85도에서 15분간 조리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5배나 증가해요.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 수면의 힘.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이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면 피부 재생이 촉진됩니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색소 침착을 악화시켜요. 명상이나 요가를 주 3회 이상 하면 코르티솔이 23%까지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어요. 적당한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정도 하시고 살짝 힘든 운동은 피부 혈류를 개선하고 항산화 요소 활동을 높여줘요. 환경 관리도 중요해요. 자외선 차단 크림은 SPF 30 이상, PA4+ 차단제를 사용하시고 2시간마다 다시 발라주세요. 실내에서도 창가 근처에서는 차단제가 필수예요. 미세먼지 노출 후에는 항산화제 섭취를 늘리고 꼼꼼한 이중 세안으로 미세입자를 완전히 제거하세요.
이제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긴 시간 동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기미와 검버섯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생리학적 변화의 결과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사과식초와 토마토를 이용한 방법은 분자 생물학적으로 검증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관리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차를 인정하고 천천히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꼭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미가 갑자기 크기나 색이 변하는 경우, 가려움이나 출혈이 있는 경우, 모양이 불규칙하거나 비대칭인 경우,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최소 8주에서 12주는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오늘 배운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어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피부로 멋진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용 전 반드시 팔 안쪽 등에서 테스트해 보시고 이상 반응이 있으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